오후 2시에 태양 특히 여리에게 설리의 작업실에 대한 정보를 흘렸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후배 에어가 움직이도록 해놨다. 에어는 역시 느낌을 가져가고 있었지만 내게 직접 질문을 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순순히 따르는 것을 보면 뭔가라는 느낌을 가진 게 분명했다. 그리고 내가 시작점으로 택한 곳은 아르리다. 나의 알리바이이자 계획은 이렇다. 단서를 추적하다 보니 도달한 지점이 아르리인데 이곳에서 설리의 단서를 본격적으로 정리해 대통령의 유리책을 라이브러리 안의 결과물로 만들어 간다는 것이다. 설리를 찾아서 아를로 간다. 설리 때문에 아를로 간다고 합니다. 어쩌면 대통령의 유리책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네요. 아마 이 두 문장 정도가 오후 2시에 태양 사람들에게 전달됐을 것이다. 후배 에어는 아를로 출발하는 나에게 전달된 내용을 흘렸다. 나는 대답 대신 조만간 합류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해 두었다. 현재 우리가 즐기는 스포츠는 그 기원을 옛날의 냉혹한 생존 경쟁이나 투쟁에서 찾을 수 있다. 아르른 프로방스, 프랑스의 남동부 일대, 즉 론강 하류에서 알프스 산맥에 이르는 지방을 일컫는 명칭이었다. 입구에 반고흐 아르레 원형 경기장 그림 패널이 있다. 이 그림은 투우 경기가 열리는 경기장의 모습이다. 지금은 이곳에서 매년 4월과 9월 축제 때 전통 투우 경기가 벌어진다. 고대 극장 북쪽의 아를 원형 경기장은 로마의 아우구스투스 황제 시절의 도시의 벽을 허물고 지었다. 로마의 콜로세움에서 영향을 받은 건축물로 높이 21m, 길이 136m의 25,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거대한 규모이다. 아르에서 열리는 투우 경기는 스페인처럼 소를 죽이는 방식이 아니다. 투우사들이 크로셰라는 날카로운 빗을 이용해 소의 뿔에 매달린 리본을 끊어내는 경기이다. 작곡가 조르주 비제의 관현악곡 아르레 여인 또한 유명한다. 도대의 희곡 아르레 여인을 각본으로 해 만든 곡이다. 화가 고흐는 아르레 여인의 영감을 받아 알퐁스 도데의 풍차 방앗간을 2점, 아르레 여인이라는 제목의 그림을 7점이나 남겼다. 프랑스 작가 알퐁스 도데는 이 경기장을 배경으로 아르레 여인이라는 극을 썼다. 프로방스 지역에 사는 시골 청년이 이곳 원형 경기장에서 투우 경기를 보다가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 사랑에 빠진 뒤 벌어지는 비극적인 이야기이다. 프로방스의 부유한 청년 농부 프레데리는 아르레 투우를 구경하러 왔다가 한 여인을 만나 사랑에 빠지게 된다. 그러나 프레데리 집안의 사람들은 그 여인의 과거를 이유로 둘의 사이를 완강히 반대한다. 게다가 목장지기 미티피오가 찾아와 자신이 그 여인의 애인이라며 둘의 결혼을 방해한다. 그는 결국 사랑을 지키지 못하고 자신을 사모하는 어린 시절의 친구 비베트와 약혼하게 된다. 프레데리는 결혼식 전날 밤 벌어진 축하 파티에서 춤추는 아르레 그 여인을 다시 보게 되었고 애끓는 마음을 주체할 수 없어서 곡물창고의 창문에서 뛰어내려 자살하고 만다. 정월 대보름날 나물잎에 밥을 싸서 먹는 걸 복삼이라고 한다. 눈칫밥 먹는 주제에 상추쌈까지 먹는다. 몸은 아를로 왔지만 직전에 만난 이들이 흘린 말이 맴돌았다. 그리고 그게 우연이 아님을 도착하자마자 알 수 있었다. 나는 설리를 찾기 위해 왔고 설리는 이곳에서 대통령의 요리책을 찾고 있었다는 것을 쉽게 알게 됐다. 덕분에 쌈 요리에 대해 더 알아보게 됐다. 싸먹는 방법과 재료에 따라 각기 다른 맛과 재미를 주는 쌈 요리. 한 입에 지친 입맛은 물론 영양까지 챙겨주는 세계 속 쌈 요리에는 어떤 음식이 있을까? 상추쌈처럼 생채소의 싱그러움이 물씬 나는 쌈 요리로는 베트남의 고이꼬운이 있다. 한국에서는 월남쌈으로 알려진 이 요리는 라이스 페이퍼에 돼지고기, 새우, 각종 채소, 소면 등을 싸서 액젓이나 땅콩을 베이스로 한 소스에 찍어 먹는다. 중국에는 채소 대신 얇게 썰어 건조한 두부피를 사용한 경장육사가 있다. 폴란드에는 모양과 크기 때문에 작은 비둘기를 의미하는 국민 쌈 요리 골라피가 있다. 골라피는 살짝 삶은 양배추 잎에 돼지고기나 소고기, 쌀, 양파, 버섯 등을 싸서 토마토 소스에 익힌 요리로 든든한 한 끼 식사용으로 동유럽 전역에서 즐겨 먹는다. 멕시코에서도 멕시코인들의 식탁에 거의 빠지지 않는 대중적인 쌈 요리가 있는데 바로 타코이다. 전 세계에는 이처럼 다양한 재료와 조리법으로 만든 이색적인 쌈 요리들이 있다. 도착 기념으로 골라피나 타코가 주변에 있는지 찾아볼 요량이다. 대통령의 레시피 가운데 쌈과 래핑푸드를 연결해 우리 음식의 세계화를 이야기하는 대목이 있었다. 상추, 김 따위로 쌈을 쌀 적에는 손바닥에 직접 놓고 싸지 말라. 그리고 입에 넣을 수 없을 정도로 크게 싸서 볼이 붉어져 보기 싫게 하지 말라. 상추를 정이 씻어 다른 물에 담고 기름을 쳐서 개어 담고 고추장에 황육을 다져놓고 웅어나 다른 생선을 넣어 파를 갸름하게 썰고 기름 쳐서 실파와 쑥갓을 항상 곁들여 담으라. 행여 급한 글 청탁이 들어와도 앉은 자리에서 역사 속에서의 위치까지 슬쩍 건드려가며 써줄 수 있는 자료가 잘 정리되어 있었다.
설리의 추적과 수집은 감탄할 만했다. 설리의 추적과 수집은 감탄할 만했다. 예상한 대로 아르레 라이브러리안 사무실은 설리가 대통령의 유리책을 추적하고 그 결과를 정리한 곳이 분명했다. 그 흔적을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의문이 확신으로 변해갔다. 어떤 이유에서든 설리는 사라졌다. 그런데 어떤 필요 때문에 자신의 작업을 정리하거나 작업 장소를 이동하는 정상적인 과정은 아니었다. 게다가 무슨 이유인지는 알 수 없지만 오후 2시에 태양과 같은 조직으로부터 쫓기고 있음이 분명했다. 그들이 내게 접근한 것을 보면 조금 여유는 있어 보인다. 그러나 그들은 생각보다 많이 알고 있고 가까이 다가와 있었다. 한편으로 급박한 상황일 수도 있지만 설리와 한때를 보냈던 시간과 대화가 떠오르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오히려 지난 관계를 더듬어 보는 것이 추적의 깊이를 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게 라이브러리안의 상용 수법이 아닌가. 아르레서 고우와 고갱은 시각 차이로 다투었다. 고갱이 아르레 반 고흐를 찾아온 지 2주가 지났다. 이 두 화가는 그간 함께 밖에 나가 주로 경치를 그려왔는데 그날은 인물의 초상화를 그리기로 했다. 그 대상은 반 고흐가 아르레 처음 왔을 때 묵었던 드 라가르 카페의 주인 진우 부인이었다. 반 고흐는 진우 부인에게 아르 지방의 전통 민속 옷을 입도록 부탁했다. 그녀는 손님이 없는 오전 시간을 택해 모델 서는 것에 응하고 카페의 탁자에 나와 앉았다. 이를 보고 있던 반 고흐는 방 안에서 책을 몇 권 들고 와서 한 권은 부인의 앞에 펴놓고 나머지는 그 옆에 놓았다. 평상시에 반 고흐는 책에는 영혼과 직결되는 깊은 향수를 느끼게 하는 것이 듬뿍 담겨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고 고마움을 느끼는 진우 부인을 아무것도 없는 탁자에서 자세를 취하게 하기보다는 비록 낡은 책이라도 옆에 둔다면 평상시에는 느낄 수 없는 표정을 그녀에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의 그림은 어디까지나 현실에 있는 실물에서 출발해 꿈이 실현되는 세계로 흐르게 한다. 반 고흐는 처음부터 끝까지 리얼리즘 화가로서 현실을 앞에 놓고 이를 바탕으로 비상할 수 있는 감성을 지닌 화가라 할 수 있다. 똑같은 모델을 놓고 그렸는데 고갱의 그림은 달랐다. 그의 진우 부인 스케치는 숄의 둥근 곡선과 함께 넓은 코, 완만한 눈썹, 턱까지 둥그스름해서 반 고흐의 진우 부인이 뾰족한 턱과 코, 각진 눈썹 등 모든 선이 날카로운 것과는 대조를 이루었다. 또한 고갱은 실존하는 현물을 무시하고 진우 부인의 초상화를 아르레 밤의 카페라는 그림으로 바꾸어 놓았다. 그래서 진우 부인이 앉아있는 탁자 위에는 책이 아니라 술병이 놓여있다. 그것도 싸구려 압생트의 술병과 술잔이다. 그녀는 카페 탁자에 앉아 손님들을 곁눈으로 보고 있다. 이 손님들로는 반 고흐가 좋아서 모델로 삼았던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들에 대한 경멸이 깔려있다. 어떤 의미에서 고갱은 무시무시한 인간의 욕망을 드러내고 비웃는 것이다. 크게 보면 고흐와 고갱은 사물을 대하는 우리들의 태도를 대변한다. 한 사람의 입장의 양면성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 이 또한 내가 아르레서 선택해야 할 문제인가. 어떤 선택은 선택이 아니다. 마침내 가장 확실한 단서인 자료를 찾아냈다. 쌈 이야기는 보여주듯이 드러나 있었다. 또 그렇게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놓인 자료 무더기에서 바로 정상회담의 사건을 재구성한 대통령의 유리책 외 중요 실체를 발견했다. 손바닥만한 수첩과 모나미 153볼펜. 가장 숨기기 좋은 방법은 다른 물건들과 함께 그저 그곳에 원래 있었던 것처럼 놔두는 것이다.